당신 똥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사람들은 코를 막았고 지점장은 청원 경찰을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움켜쥔 채 은행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니를 쫓아낸 그 은행은 정말로 개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죠. 냄새나는 할머니가 쥐고 있던 그 통장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을지로 은행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감지한 건 바람이었습니다. 아침 찬바람이 골목 모퉁이를 휘돌아 내 낡은 점퍼 깃을 파고들었죠. 바람은 동시에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근처 노점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 그리고 내 옷깃에 밴 퀴퀴한 탄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나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손등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남들이 맡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게 습관이 되었죠. 오늘도 나를 먼저 의심하겠지. 속으로 되뇌며 은행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에어컨 바람과 함께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깨끗한 냄새였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내 존재가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냄새였죠. 로비 안쪽 번호표 발권기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을 뻗으려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이 탓인지 긴장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얇은 종이가 나왔죠. 그 순간 손가락에 힘이 풀리며 번호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는 작았지만 로비 전체가 들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습니다. 6개, 아니 7개의 눈이 동시에 내 얼굴과 옷차림을 훑었죠. 재빨리 허리를 굽혀 번호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종이가 축축하게 젖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석으로 걸어가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운데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내가 다가오자 미세하게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코와 입을 가렸죠.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기침을 하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내 냄새를 막으려는 거라는 걸요. 남자는 곧 한 칸을 건너뛰어 더 먼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나는 그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의자는 차가웠고 딱딱했습니다. 옆 의자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틀림없이 나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어요. 얼굴도 달아올랐죠.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에 쥔 통장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통장은 낡았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페이지 사이사이 누런 얼룩이 배어 있었죠. 손가락으로 그을은 무늬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거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이 통장이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꺼냈으니까요. 그날 연기와 열기 속에서 이것만은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우진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왔다. 통장 속에 아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종이에 대고 말을 걸었어요. 로비 한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화면 하단에 자막이 보였어요. 을지로 옛 금고 화재 12주기 추모식 붉은 글씨가 흘러갔습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한번 크게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진정하라고, 여기는 은행이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번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로비 안쪽 유리로 된 상담실 안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남자였어요. 오창호. 지점장이라는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매끈하게 빗어넘긴 머리, 주름 하나 없는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모든 것이 완벽했죠. 나는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12년 전 똑같은 눈빛을 본 적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신입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명찰에는 윤하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내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갔죠. 진짜 미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시선이 마주쳤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답례했습니다. 하은은 곧 고개를 돌려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나이든 여직원이 뭔가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하은은 더 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바닥이 간질거렸습니다. 왼손을 펴서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 위쪽까지 이어진 붉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죠.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굳어 있었고 날씨가 추워지면 아렸어요. 나는 오른손으로 흉터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거친 감촉이 손끝을 자극했어요. 냄새와 흉터, 이 두 가지가 내 과거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날의 증거였죠. 손에 든 번호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인쇄된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001. 첫 번째 번호였죠.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일까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더듬었어요. 종이 위에 검은 잉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001. 이 숫자가 가진 의미를 나만 알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어요. 127번, 128번, 129번. 내 차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이 로비에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고 나가고 다시 들어왔어요. 창구 직원들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서류를 넘기고 도장을 찍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죠. 효율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창구 옆 책상에서 하은이 동료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옆에 선배 직원은 팔짱을 낀 채 뭔가를 지적하는 듯 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사람 냄새도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선배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은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래 내역엔 돈의 흐름만 나오잖아요. 그 돈이 누구의 땀인지, 누구의 눈물인지는 안 나오고요. 선배는 피식 웃으며 하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신입답네. 감성적이야. 여긴 은행이야, 시집이 아니고. 하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귓가에 박혔어요.
사람 냄새. 나는 내 옷깃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내게는 너무 많은 냄새가 있었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냄새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창구로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직 내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올까 생각하며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손으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그는 직원을 향해 말했지만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귀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에 든 통장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다른 대기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좀 그래요.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 목소리들이 겹쳐서 들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꺾이지 않으려고 발바닥에 힘을 주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분들이 좀 말끝을 흐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통장만. 말을 꺼내려는데 그 젊은 남자 고객이 또 소리쳤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가주세요. 못 참겠어요. 그때 하은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나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대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은행은 돈 냄새엔 빠르고 사람 냄새엔 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로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은을 빤히 쳐다봤어요. 선배 직원은 눈을 크게 떴고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녀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를 창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며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삼켰습니다. 눈물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한 것이었어요. 하은은 나를 구석 창구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난 자리였죠. 여기서 업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이마, 움푹 들어간 뺨, 생기 없는 눈. 나는 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사람도 계좌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숫자 하나 지워지면 거래 내역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벽 한쪽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존중, 배려, 신뢰. 예쁜 글씨체로 인쇄된 단어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존중, 배려, 신뢰. 입속에서 되뇌어 봤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비웃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포스터 속 단어들은 아름다웠지만 이 로비 안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손에 든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낡은 도장 자국이 있었어요. 정우진,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잉크가 번진 자리,
종이가 울퉁불퉁한 부분, 모서리의 그을음. 모든 것이 기억이었습니다. 이 통장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고 내 삶이었죠. 로비 안쪽에서 오창호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은행의 가치는 고객의 삶입니다.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유리 너머로 지켜봤어요. 공허했습니다. 말은 아름다웠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삶은요?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하게 물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고객의 삶에 나는 포함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창호는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고 직원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구석 창구에 서 있었어요. 통장을 꼭 쥔 채로요. 하은이 창구 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켜고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친절했습니다. 나는 통장을 유리 칸막이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 통장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나만 알고 있었어요. 하은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을음 자국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계속 페이지를 넘겼죠.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미간이 살짝 좁혀지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시스템에 조회해 볼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하은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창호 지점장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는 창구 옆에 섰죠.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대리?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통장 조회 중입니다. 오창호는 나를 훑어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요. 고객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냄새 때문에요. 그는 손으로 코 쪽을 가리켰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제스처였죠. 업무는 빠르게 끝내시고 나가 주시겠습니까?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통장을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손안에서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통장이 조금 펼쳐지며 안쪽 페이지가 드러났습니다. 거기 적힌 계좌번호 일부가 보였어요. 001 다음에 작은 글씨로 BL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이 그 숫자를 포착했습니다. 동공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죠.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숫자가 무언가 특별하다는 걸 그녀도 알아챈 겁니다. 오창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합니다. 하은에게 한 말이었지만 나를 향한 압박이었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점장님.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로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안 나갔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다른 사람도 끼어들었습니다. 노숙자면 복지센터로 가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일해요?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비난과 불평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이며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발은 버텼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바닥을 딛고 섰죠.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창호가 손짓으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청원경찰이 다가왔어요.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고객 불편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창호가 말했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원경찰은 내게로 왔습니다. 어르신, 나가셔야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무가 끝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냈지만 떨렸어요. 청원경찰이 팔에 손을 댔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그의 손이 내 팔뚝을 잡았어요. 힘이 들어갔습니다. 반사적으로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통장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며 활짝 펼쳐졌어요. 타닥 소리와 함께 통장이 바닥에 누웠습니다. 페이지가 펼쳐지며 그 안에 글씨들이 드러났죠. 은행 로비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바닥에 통장을 봤어요. 나는 재빨리 몸을 숙여 통장을 집으려 했습니다. 손이 종이에 닿기 직전 누군가의 구두가 통장 옆에 멈춰 섰어요. 오창호였습니다. 그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은 남자였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눈빛만 살아있었어요. 오래된 상처를 품은 것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다시 접으려는데 오창호가 말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처 가게 주인도 은행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 냄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니까요. 좀 제발 가주세요. 중년 여자의 날선 목소리였어요. 도시 전체가 나를 몰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심판대에 선 기분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청원경찰이 다시 팔을 잡으려 하자 먼저 돌아섰어요. 스스로 걸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끌려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속삭임들이 들렸죠. 드디어 나가네. 진작 그럴 것이지.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한 발, 두 발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은이 보였어요. 그녀는 자기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은행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건물 모퉁이에 서서 은행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어요. 이마에 차갑게 닿는 정도였죠. 하지만 금방 굵어졌습니다. 옷이 젖기 시작했어요. 나는 은행 건물 모퉁이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섰죠. 차갑고 거친 벽돌이 등을 눌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 나았어요. 낡은 점퍼가 무거워졌습니다. 물을 머금어서 축축하게 가라앉았죠. 손으로 옷깃을 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냥 서서 몸을 말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은행 안쪽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창구들이 보였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은이 보였죠. 그녀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렸죠.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에도 들어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움직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뭔가 중요한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은이 뒤로 확 물러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그녀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죠. 뭔가 예상치 못한 걸 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손을 떨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다시 클릭했습니다.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죠. 화면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창백해 보였어요. 나는 벽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비가 어깨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발견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은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향해 폰을 들었어요.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재빨리 여러 장을 찍었죠. 그리고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서둘러 원래 업무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은행 안쪽에서 한 남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직원이었어요.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였죠.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복도 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버실처럼 보였어요. 문에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남자가 들어가자 안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내가 은행에 온 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골목 바닥에 물이 고였어요. 나는 더 이상 은행 앞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고 몸이 떨렸어요. 추웠습니다. 근처 벤치를 찾아 걸었죠. 공원 입구에 낡은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 아니었어요. 그곳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손을 비볐어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입김을 불어넣으며 손을 녹였죠. 왼손을 펴서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 사이의 화상 흉터가 선명했어요. 비에 젖어 더 붉게 보였습니다. 검지 끝부터 손목까지 이어진 울퉁불퉁한 살. 오른손으로 천천히 흉터를 쓸어내렸어요. 거친 감촉이었습니다. 아팠어요. 비 오는 날엔 더 아렸죠. 흉터를 만지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13년 3월 15일. 금고 건물에 불이 났던 날이었어요. 연기가 복도를 채웠고 열기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가 지금도 귓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환청처럼 들려왔죠. 지직거리는 불꽃 소리, 무너지는 천장 소리, 비명 소리. 우진아.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라 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지역 번호도 낯설었죠.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진동이 계속됐어요. 손 안에서 폰이 떨렸습니다. 몇 초를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상대방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옥 어르신 맞으시죠?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온몸이 긴장했어요. 누가 내 이름을 아는 거죠?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한 건가요? 누구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제 신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찾으시는 게 뭔지 압니다.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안다는 거죠?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고요? 남자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내일 2시 을지로 삼각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붕 위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나는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공원 너머 가로등이 흐릿하게 빛났어요. 결국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대가 다시 열리는구나. 손에 쥔 폰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열기였습니다. 12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요. 역 근처 공중화장실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부셨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어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쏟아졌어요. 손을 모아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얼굴이 차가워졌죠. 다시 물을 받아 머리를 적셨습니다.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어요. 시원하고 차가웠습니다. 물을 멈추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떨어졌어요. 눈을 들어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얼굴로 또 싸울 수 있을까? 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그저 피곤해 보였죠. 갑자기 머릿속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하는 전기 소리였어요. 그리고 비명 소리. 내 비명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기억이었죠. 2013년 6월 화재 사건 3달 후였습니다. 내가 방화범이라는 의심을 받던 때였어요. 침대에 묶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가죽끈이 채워졌었죠. 의사가 말했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극을 이마에 붙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었어요. 하나, 둘, 셋. 세고 나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몸이 활처럼 휘었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만 있었어요.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 내가 불을 냈어. 내가 죽인 거야.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작게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그 말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죠.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딱딱, 딱딱.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쪽방촌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좁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죠.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침대와 작은 선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반 위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사진을 꺼냈죠. 모서리가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우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은행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엄마, 나 드디어 은행원이야. 그때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진아. 속삭였어요.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말했어요. 이제 늙어서 뭘 밝히겠어. 그냥 조용히 살아.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어요.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우진이는 내가 지켜야 해. 나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장롱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문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직 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인벨이 울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커피 기계 앞에 섰죠. 1,000원짜리 커피를 골랐습니다. 종이컵을 받쳐들고 버튼을 눌렀어요.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컵을 들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죠. 앗!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컵을 놓고 손을 흔들었어요. 손등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여자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은 아팠어요. 따끔거렸습니다. 직원이 물티슈를 건넸죠. 이거 쓰세요. 손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움 때문인지 아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뚝 바닥에 떨어졌죠. 뜨거운 것에 나는 약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도 커피도 모두요. 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마셨어요. 손이 아팠지만 커피는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몸이 녹는 것 같았죠. 벤치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 숨겨둔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꺼내서 열었습니다. 안에 노끈 한 뭉치, 작은 핀셋, 플라스틱 봉지 몇 장이 들어 있었죠. 내 작은 수사 가방이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노끈은 튼튼했습니다. 핀셋은 녹슬지 않았죠. 봉지는 깨끗했습니다. 모두 쓸 수 있었어요.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벤치 아래 숨겨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였어요.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왼손이었죠.
별빛 아래서 흉터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진아,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가 간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굽었던 어깨가 잠깐 펴졌어요. 등이 고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일 2시에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아니,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12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나는 은행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 밤을 택했어요. 어둠이 나를 숨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은행 뒷문 옆에 분리수거장이 있었습니다. 철망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어요. 안에 커다란 쓰레기통들이 놓여 있었죠. 종이류,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 각각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철망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멈춰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불을 켰어요. 희미한 빛이 쓰레기통을 비췄습니다. 종이류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냄새가 올라왔어요. 축축한 종이 냄새,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였지만 참았어요. 손을 넣어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광고지였습니다. 은행 상품 안내, 대출 광고, 보험 팸플릿,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계속 뒤졌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죠. 종이가 젖어 있어 손끝이 얼었습니다. 그때 뭔가 다른 게 만져졌습니다. 두꺼운 종이였어요. 꺼내서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찢어진 초대장이었어요. 절반만 남아 있었죠. 을지로 지점 리모델링 기념 행사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2013년 2월 28일이었어요. 초대장 아래쪽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졌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오창호. 그의 서명이었습니다. 가느다란 필체였죠. 나는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 뒤졌습니다. 더 많은 조각들이 나왔어요. 찢어진 명함, 메모지, 계약서 파편. 하나하나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빛 아래서 글씨를 읽었죠. 명함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 일부와 주소 끝자리가 보였습니다.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전선 교체 긴급 글씨가 희미하지만 읽혔습니다. 또 다른 종이 조각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코드 같았어요. 앞자리가 잘려나갔지만 뒷부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GL-EXT-001 이런 형식이었죠. 001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통장 번호와 같았어요. 모든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가 불룩해졌어요.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망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죠. 삐걱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을 나와 폐건물 쪽으로 걸었습니다. 2 블록 떨어진 곳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예전에 찾아둔 곳이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어요. 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남아 있었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라디오를 꺼내 놓았습니다. 며칠 전 주워온 거였어요.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지직, 백색 소음이 흘러나왔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이 나왔죠. 작은 소리였지만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손전등으로 비추며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맞춰보려 했어요. 초대장과 명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날짜를 비교했어요. 초대장은 2월 28일, 명함 뒷면 메모는 날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이라는 단어가 보였죠. 전선 교체가 긴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약 코드 조각을 가져다 댔습니다. 지엘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금고를 뜻하는 약자 같았습니다. EXT는 외주를 의미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1. 이 숫자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행사 전에 긴급하게 전선 교체 외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주가 001번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창호가 서명한 초대장,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죠.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라디오를 끄고 손전등도 껐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쿵쿵쿵 가슴이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어요.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재채기를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복도를 지나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손전등 빛이었어요. 희미하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죠. 폐가 아팠습니다. 빛이 책상을 스쳤어요. 종이 조각들이 보일 뻔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선 것 같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죠.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죠. 완전히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책상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종이 조각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추적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죠. 건물을 나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들어가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밖으로 나왔죠. 벤치에 앉아 라면을 먹으려 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국물이 손등에 튀었어요. 앗!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등이 빨개졌습니다. 화상 흉터 부분이었죠. 새 화상이 옛 흉터 위에 겹쳤습니다. 아팠어요. 찌릿한 통증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라면을 내려놓고 손등을 입으로 불었습니다. 후후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기억을 깨웠죠. 그날의 불길, 타는 냄새, 비명소리, 모든 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을지로 삼가 카페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보고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인벨이 땡그랑 울렸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가 손을 들어 나를 불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죠.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조금 있었고 눈가가 피곤해 보였어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노영입니다. 기자였어요. 기자. 그 말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2013년 화재 직후 병원 복도에서 나를 쫓아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질문을 던지던 남자. 혹시 그때? 네, 맞습니다. 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취재하던 사람입니다. 이선옥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하지만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막혔거든요. 노영은 노트북을 돌려 내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떠 있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흑백이었고 화질이 좋지 않았죠.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그날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노영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금고 건물 안쪽이었죠. 사람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직원 같았어요. 그리고 화면이 멈췄습니다. 여기요. 노영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영상이 끊깁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43분에요. 불이 난 시각은 11시였고요. 그 사이 17분간 기록이 없습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끊긴 부분이 명확했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다시 나타났죠. 하지만 타임스탬프가 17분 띄어 있었습니다. 누가 지운 건가요? 지운 게 아닙니다. 노영이 말했어요. 잘랐어요. 원본 파일 자체에서 제거한 겁니다. 전문가가 한 거죠.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왜 이제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어요. 12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겁쟁이였습니다. 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요. 하지만 편집장이 막았어요. 광고주가 그 은행이었거든요. 기사를 내면 해고당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노영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어요. 해고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영상을 보관했어요. 언젠가는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입니까? 나는 물었어요. 노영은 손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이었죠. 어르신이 은행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노숙인 은행 출입 논란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죠. 내가 은행 문을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나였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알았습니다. 노영이 말했어요. 어르신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걸요. 12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차인벨이 다시 울렸어요.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우리를 발견했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될까요? 하은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았죠. 저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은이 말했어요. 은행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안 돼요.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은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사진첩을 열었어요. 제가 캡처한 화면입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죠. 우리는 모두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계좌 조회 창이었어요. 계좌번호 001-BL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경고문이 떠 있었죠. 삭제 불가, 접근 제한, 관리자, 승인 필요 경고였습니다. 이 계좌는 특별합니다. 하은이 설명했어요. 일반 계좌가 아니에요. 창립기금 계좌입니다. 2013년 금고 화재 관련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노영이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과 연결되는 거네요. 그는 파일을 열었어요.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구한 거래 내역입니다. 비공식 루트로 얻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노영이 하나를 가리켰어요. 2013년 2월 20일 001BL 계좌에서 5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대한건설로요. 내가 찾은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대한건설. 저도 그 이름을 봤어요. 주머니에서 명함 조각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쓰레기통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명함을 봤습니다. 노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우리 셋이서 채팅방을 만들까요? 비밀로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젊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만두셔도 됩니다. 내가 말했어요. 위험합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해요.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을 정해야 했어요. 노영이 제안했습니다. 코드네임을 쓰죠. 불씨, 바람, 불꽃. 어떻습니까? 나는 불씨를 골랐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고 싶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노영이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요. 두 사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이제 함께였습니다. 밤 1시였습니다. 폐쇄된 금고 건물 앞에 섰어요. 12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외벽에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문은 철문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3개나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옆문이 있었습니다. 건물 측면으로 돌아가니 작은 철문이 보였죠. 녹슨 자물쇠 하나만 걸려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노끈과 핀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준비해둔 도구였어요. 자물쇠 구멍에 핀을 넣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양손으로 작업했죠. 손이 떨렸어요. 숨을 천천히 내쉬며 진정시켰습니다. 핀을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안쪽에서 걸쇠가 움직이는 느낌이 왔어요. 노끈으로 장력을 주며 계속 돌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가 풀렸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어요. 멈춰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문을 더 밀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불빛이 복도를 비췄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힐 정도였죠. 벽에는 그을음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어요. 천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탄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코를 찔렀습니다. 비 냄새도 섞여 있었죠. 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바닥이 콘크리트여서 소리가 퍼졌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죠. 왼쪽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들이 뒤집혀 있었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뭉개진 종이들이었죠.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쳤습니다.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금속 조각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주웠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구리색이었고 한쪽이 녹아 있었어요. 불에 탄 흔적이었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살펴봤습니다.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글씨였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내자 선명해졌죠. 영문 이니셜이었습니다. O, C, H, 오창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죠. 금속 조각을 주머니 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주머니 깊숙이 넣어뒀어요. 더 찾아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갔어요. 금고실 입구였습니다.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실은 넓었습니다. 벽면에 금고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대부분 녹슬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불과 물에 망가진 것들이었죠. 바닥은 물이 고여 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철벅거렸습니다. 벽 뒤편을 살폈습니다. 전선 배관이 보였어요. 일부는 끊어져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따라가며 확인했죠. 벽면 한쪽에 테이프 자국이 있었어요. 테이프를 떼어낸 흔적이었습니다. 그 아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전선 구멍이었지만 크기가 달랐습니다. 원래 있던 구멍보다 컸어요. 새로 뚫은 거였습니다.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봤습니다. 안쪽이 거칠었어요. 드릴로 뚫은 흔적이었습니다. 외주가 여기로 뚫었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노영이 말한 대한건설이 이 구멍을 뚫은 겁니다. 벽면을 더 살폈습니다. 배선도가 붙어 있던 자리가 보였어요. 테이프 흔적만 남아 있었죠. 배선도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떼어간 거였어요. 발치에 뭔가 밟혔습니다. 내려다보니 하얀 가루가 있었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긁어 냄새를 맡았어요. 화학 냄새가 났습니다. 소방 약재였죠. 약재 냄새가 기억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소방관들이 들이닥쳤어요. 하얀 거품을 뿌렸습니다. 불길이 꺼졌고 연기가 가라앉았죠. 그리고 나는 우진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진아, 어디 있니? 소리쳤던 기억이 났어요.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요. 우진아, 계속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죠.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금고실 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였어요. 순찰을 도는 것 같았죠.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숨을 죽이고 벽에 붙었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쿵쿵쿵 가슴 안에서 북소리가 울렸어요. 손전등 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훑고 있었어요. 빛이 금고실 입구를 스쳤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어요. 폐가 아팠습니다. 빛이 멈췄어요. 경비가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손전등 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죠.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경비가 완전히 멀어졌는지 확인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금고실을 나왔어요.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길가로 걸어갔습니다. 자동 판매기가 보였어요. 따뜻한 캔커피를 뽑았습니다. 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열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손이 녹기 시작했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겁고 달았어요. 목으로 넘어가며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을 만졌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오늘은 살아남았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였습니다. 하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발령났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하은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지점으로 발령났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오늘 아침 통보받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사유는 보안규정 위반 의심이래요. 증거를 봤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깐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점장님이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은이 발령났어요. 노영은 한숨을 쉬었죠. 시작됐군요.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며 유리창 밖을 봤어요. 골목 모퉁이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한 명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였어요. 뒤를 따라왔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지만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남자들도 꺾었어요. 다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이 여전히 따라왔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추적이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어요. 남자들이 공원 입구에 섰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어요. 지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벤치 앞에 섰어요.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옥 씨 맞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쳐다봤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보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다른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요청서가 있습니다. 가족분이 신청하셨어요. 가족? 나는 일어섰습니다. 저한테 가족 없어요. 다 죽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죠.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공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손짓했죠. 구급차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 둘이 내렸습니다. 들것을 들고 다가왔어요. 진정하세요.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병원 가시면 됩니다. 손을 내밀었죠.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갑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대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여기 잡히면 끝이라는 걸요. 몸을 돌려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잡아요. 발소리가 뒤쫓아왔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양옆에 건물이 빽빽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달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그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벽에 어깨가 긁혔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좁은 틈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 뒤로 숨었어요.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숨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발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어디 갔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이쪽 봤어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다른 데 찾아봐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그제야 몸을 펴고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영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노영이 받았죠. 어르신?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오늘은 흩어지시죠. 내가 말했어요. 위험해요. 저를 쫓고 있어요. 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노영의 사무실 근처 카페였어요. 혹시 모르니 확인하려 했습니다. 골목을 조심스럽게 걸었죠.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붉은 얼룩이었죠. 무릎을 꿇고 가까이 봤습니다. 피었어요. 마른 핏자국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거였죠. 누구 피일까요? 노영일까요? 아니면 하은일까요? 재빨리 일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어야 했어요. 더 이상 드러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폐건물 뒤편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계단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내려가 봤어요. 계단 참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방해했나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도 은행에서 일했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사고로 죽었대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였나요? 물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5년 전이요. 을지로 지점에서요. 같은 은행이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제 아들도 거기서 죽었어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상처는 비슷한 냄새를 알아봤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물으려 했지만 여자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야 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홀로 계단에 남았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금방 새졌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어깨를 두들겼죠. 옷이 금방 젖었어요. 무거워졌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쪽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에도 들어왔어요. 손으로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죠.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었어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어요. 그 다음 손바닥이었습니다. 손목에 충격이 왔죠. 아팠어요. 찌릿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가방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지퍼가 열리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통장 봉지가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빗물 웅덩이 위로요. 안 돼. 소리쳤습니다. 기어가서 봉지를 집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안에 통장이 빗물에 젖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표지가 축축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아니야, 제발. 안쪽 페이지에 그을음 자국도 번졌습니다. 빗물에 녹아 손가락에 묻어났어요. 검은 가루가 물과 섞였습니다. 잿가루였어요. 12년 동안 간직한 그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하지만 빗물은 계속 내렸습니다. 옷을 적시고 통장을 적셨죠. 막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려 했어요. 하지만 켜지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어 고장 난 거였죠. 버튼을 계속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영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에게도요. 완전히 고립됐어요. 손에 쥔 폰이 그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다시 넣었죠. 일어서려 했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시 쓰러질 것 같았죠.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섰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금속 조각 봉지, 서류 조각들 모두 젖어 있었어요.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짚기가 힘들었어요. 갑자기 골목 입구가 환해졌습니다. 불빛이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깜빡였습니다. 경광등이었죠. 경찰차였습니다. 이선옥 씨,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나오십시오. 대화가 필요합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했죠. 반대쪽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뒤쫓아왔습니다. 서세요. 소리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죠. 숨이 차올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골목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들이 산처럼 쌓였죠. 그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봉투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축축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참았어요. 숨을 죽이고 웅크렸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죠. 젖은 옷으로 감쌌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젖은 흙이었어요. 통장 위에 발랐습니다.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죠. 빗물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진아, 또 속삭였어요. 엄마 미안해.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뜨거운 것만 흘러내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손전등 빛이 쓰레기 더미를 훑었어요. 나는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얼굴을 덮었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해봐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옆이었어요. 손전등 빛이 내 위를 스쳤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아팠어요.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버티면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데 가봐요.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손전등 빛도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더 참았습니다.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요. 경광등 불빛이 꺼졌어요.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거였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쓰레기 더미 사이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혼잣말을 했어요. 여기서 끝일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여기까지인가 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어요.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뜨려고 해도 떠지지 않았죠.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부르는 소리였어요. 노영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가물가물했죠. 여기.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렸을 뿐이었죠. 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블랙아웃이었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어둠이었죠.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어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습니다. 아팠죠. 코끝에 냄새가 왔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어요. 알코올과 약품이 섞인 냄새였죠.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이불이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았습니다.
노영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드라이기였죠. 그리고 그 아래 통장이 있었어요. 내 통장이었습니다. 노영은 드라이기로 조심스럽게 통장을 말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스럽게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깨어나셨네요. 노영이 말했습니다. 나를 본 거예요. 드라이기를 끄고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걱정했어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기침을 했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죠. 노영이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마세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따가웠어요. 하지만 좀 나아졌습니다. 여기가 겨우 말했어요. 어디예요? 작은 의원이에요. 노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병원 가면 신고될 것 같아서요. 그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겼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어요. 정신 잃고 계셨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비 넘어짐, 통장, 경찰. 모든 게 떠올랐어요. 통장은 손을 뻗었습니다. 통장이 여기 있어요. 노영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표지가 주름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봤죠.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으름 자국도 일부 남아 있었죠.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종이에서 미세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체온이 남아있는 착각이었습니다. 우진의 체온 같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고마워요.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밖을 힐끔 봤죠. 경비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요. 노영이 손짓했어요. 하은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은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우셔도 돼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다른 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저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눈물이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얼굴을 닦았어요. 하은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받아서 눈을 닦았죠. 코도 풀었습니다. 이게 당신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노영이 말했습니다. 통장을 가리켰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지켜낼 거예요. 하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백업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혹시 몰라서요. 화면에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거래 내역, CCTV 영상, 미발표 기사, 우진의 이메일. 모두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누가 지워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놓였어요. 모든 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아직 희망이 있었죠. 불은 다 태워도 노영이 말했습니다. 글씨는 남더군요. 작게 웃었어요. 농담 같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나도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웃다 울음이 터졌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안심되는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금속 조각 봉지가 만져졌어요. 꺼내서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지켜줘. 말했죠. 내가 못 지킬 수도 있어. 하은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봉지를 들여다봤어요. 오창호 이니셜이 새겨진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잘 보관할게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죠. 지퍼를 잠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손으로 침대를 짚고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노영이 부축했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말했습니다. 다시 힘을 주고 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발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도 떠 있었어요. 내일, 나는 말했습니다. 은행에 갑시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끝을 봐야죠. 노영과 하은이 나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가요. 노영이 말했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감사팀에 연락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은행에 온대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죠. 그때 모든 걸 보여주면 돼요. 나는 통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젖었지만 남아있는 통장이었어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우진아.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영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어깨에 덮어줬어요. 오늘은 쉬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요. 노영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팀이에요. 함께 가는 거죠. 세 사람이 손을 모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힘이 됐어요. 내일을 맞을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하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에 본점 감사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을지로 지점 중대 비리 제보였습니다. 첨부 파일이 15개였죠. 다 보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전송 완료 표시가 떴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하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 경력도 끝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영은 일찍 나갔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7시쯤 돌아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구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대한건설 전 대표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지직, 잡음 뒤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지시받았을 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창호 과장이 시켰어요. 전선 교체 급하게 하라고요. 안전 점검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빨리빨리만 하래요. 검사 생략하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부 지시였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어요. 노영이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할 차례네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죠. 이 모습으로는 안 됐습니다. 어디 가세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옷 좀 사러요. 대답했어요. 제대로 된 옷으로요. 노영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돈을 건넸어요. 괜찮아요. 손을 저었습니다. 제 돈 있어요. 주머니에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옷 한 벌 살 수는 있었어요. 벼룩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열었어요. 옷걸이에 걸린 코트들을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코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가격표를 봤죠? 10,000원이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조금 컸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계산하고 입고 나왔죠.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 보였어요. 조금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공중화 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로 여러 번 씻었습니다. 머리도 물로 적셨죠. 빗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녹슬었지만 쓸만했어요.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단정하게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영과 하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노영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나를 봤죠. 달라 보이세요. 준비됐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금속 조각은 하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있었죠. 이제 갈까요? 세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9시 30분이었어요. 은행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죠. 세 사람의 발걸음이 맞았습니다. 은행이 보였습니다.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반짝였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심장이 빨라졌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영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함께해요. 기억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은행 현관문이 가까워졌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구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로비 안으로요. 모든 시선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나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쫓겨난 노숙자였죠. 다시 나타난 겁니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뭐하러 온 거야?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로비 중앙으로요. 유리병 너머로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선명했어요. 떨리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창호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걸음을 멈췄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창호 앞에 섰어요. 오창호 지점장.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면담 요청합니다. 오창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쳐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12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금고 화재에 대해서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은행 입구가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3명이었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명함을 꺼냈죠. 본점 감사팀입니다. 하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제보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감사팀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하은 대리 맞으시죠? 노영도 나섰습니다. 저는 박노영 기자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감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오창호를 봤어요. 지점장님도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오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통장을 만졌어요. 마치 심장처럼 뜨거웠습니다. 우진의 심장 같았어요. 아직 뛰고 있는 것처럼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한쪽엔 감사팀 3명과 우리 3명이었습니다. 다른 쪽엔 오창호가 혼자 앉아 있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감사팀 리더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려 합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죠.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했죠. 2013년 화재 당시 금고에서 꺼낸 통장이에요. 감사팀원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을음 자국이 있네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좌번호가 보입니다. 001 BL이요. 그 다음입니다. 하은이 봉지를 꺼냈어요.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금고 현장에서 발견한 겁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감사팀원이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금속 조각을 들여다봤어요. O, C, H 읽었습니다. 오창호 맞습니까? 오창호를 봤죠. 오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손으로 테이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노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미발표 기사 원고입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3년 4월에 작성했어요. 하지만 광고주 압력으로 게재되지 못했죠. 감사팀 리더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여기 외주 공사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안전 점검 생략, 내부 고발 무시, 증언도 있습니다. 노영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창호 과장이 시켰어요. 전선 교체 급하게 하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안전 점검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빨리만 하래요. 오창호가 일어섰습니다. 조작입니다. 소리쳤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오창호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하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입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001BL 창립 기금 계좌에서 2013년 2월 20일 5억이 인출됐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대한건설로 갔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이틀 후 3억이 하청업체로 이동했고요. 마지막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누구 계좌입니까? 감사팀원이 물었습니다. 하은이 계좌명을 가리켰어요. 오창호 명의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팀 리더가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본점 시스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죠. 일치합니다. 감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원장부 기록과 동일해요. 오창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말을 더듬었어요. 업무상 필요한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마지막 증거입니다. 나는 봉투를 꺼냈어요. 제 아들이 쓴 이메일 초안이에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정우진 은행원이었습니다. 감사팀원이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내부 공사 안전 문제 긴급 보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날짜가 2013년 3월 14일이네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재 하루 전입니다. 제 아들은 알았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실 공사를요. 그래서 보고하려 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불이 났어요. 이선옥 씨 아들이 화재 희생자였습니까? 감사팀 리더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금고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창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노트북을 닫았어요. 여기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팀 리더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주소를 말했죠. 네, 은행 업무상 배임과 안전규정 위반 혐의입니다. 오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한테도 가족이 있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이 있었죠.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제 아들의 증거예요. 이건 당신의 죄입니다. 계속 말했어요. 제 죄의 증거라고 하셨죠. 12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오창호 씨 맞습니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오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수갑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금속적인 소리였어요. 오창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창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경찰이 팔을 잡았죠. 회의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맞은편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12년 만에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단단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뭐래?
지점장이 끌려갔어. 목소리들이 들렸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모비 제막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였죠. 나는 일찍 준비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노영과 하은이 함께 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일장 때와는 달랐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은행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유가족들, 기자들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죠.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어요. 떳떳했습니다. 벽면에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모비를 가리고 있었어요. 본점 임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을 시작했어요. 잊혀졌던 진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2013년 3월 15일 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합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 했던 정우진 씨를 기억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임원이 천을 잡았습니다.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천이 내려갔습니다. 추모비가 드러났어요. 검은 대리석이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2013년 3월 15일 희생자 추모. 그 아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세 번째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우진. 내 아들의 이름이었죠. 그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킨 사람. 바람이 불었습니다. 로비 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추모비 표면에 닿았죠. 금속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추모비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이름을 만졌습니다. 우진이라는 2글자를요. 차가웠어요. 금속은 항상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우진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쓸었어요.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노영과 하은이었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줬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노영이 작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추모비를 다시 봤어요. 이제 시작이죠. 우진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하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감사팀에서 전해달래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죠. 읽어 내려갔어요.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결정문. 제목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이 이어졌어요. 고인 정우진의 명예를 회복하고.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립기금 001 BL 계좌 잔액 3억을 유족에게 이전함.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죠. 이 돈. 나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을 봤어요. 노영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곳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했습니다. 기탁하겠어요. 봉투를 접어넣으며 말했어요. 화재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체예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통장도 함께 보낼 거예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통장을 펼쳐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을음 자국, 번진 글씨, 모두 그대로였어요. 고마웠어, 우진아. 통장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힘들 때 버티게 해줘서. 통장을 다시 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석양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바닥에 금빛길이 만들어졌죠. 긴 그림자들이 늘어섰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노영과 하은이 양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늘어섰습니다. 서로 겹쳐지며 하나가 됐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밖이 보였어요. 거리가 보였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었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맑았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글쎄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보려고요. 제대로요. 노영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연락하세요. 건넸어요. 언제든지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하은도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도 연락할게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끔 밥 같이 먹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럽시다. 문을 밀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건물이 서 있었어요. 유리벽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선명했어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죠. 노영과 하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안녕.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일단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석양이 등 뒤에서 빛났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요. 나는 빛 속에 있었어요. 불은 꺼졌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을 펴서 햇빛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화상 흉터 위로 빛이 내렸죠. 나는 아직 따뜻하다. 계속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나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사연이었습니다.